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 영어 TV. 자, 이번 시간에는 영어 공부 방법 영작 7탄, 영작 특강, 영작 관련 4가지 중요한 답변, 능률영어사 이찬성 대표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분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 워낙 잘 아실 거고, 저도 능률영어사 책을 제가 아마 지금까지 적어도 아마 20권은 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으로 제가 강의를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좋은 책이고, 뭐 이분 책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문법 책도 그렇고, 어휘 책도 그렇고, 독해 책도 그렇고, 뭐 정말 그 능률 영어사 이찬성 대표님은 우리나라 영어 발전에 굉장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예, 이런 천재적인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영어가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출처는 여기고, 이 출처는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break away from the conventional, break from the conventional myths. 자, 이렇게 하면 이제 myths 하면 이것은요, 우리 신화란 말도 있지만은 좀 미신, 뭔가 좀 잘못된 인식 이런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는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conventional 하면 이것은 전통적인, 뭐 traditional 말하고 비슷합니다. break away 여기는 이제 명령문이죠. 하나의 완전한 문장인데 거기서 탈출하라, 벗어나라 이런 말인데 제목이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 탈출 작전 이렇게 아주 제목을 근사하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읽어나갑니다. 잘못된 생각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모습 참 안타깝지 않으세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고 저는 이분들의 구출 작전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라이팅 학습법에 있어서는 그 잘못된 인식을 미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어휘뿌리가 너무 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런 인식으로부터 학습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Question 1. 라이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영문법이 아닌가요? 자, Answer 1. 지난 칼럼에서 탈영문법, 탈정확성을 강조했지만 영문법 귀신은 여전히 한국 영어 학습자들 외리에서 희열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영어 학습자들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고 있는 이 영문법 귀신, 몰아내기는 정말 힘들군요. 천도제라도 지내면 나갈런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한낮에 제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여기 어학연수 장난 아니야. 나 영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에세이를 쓰라는 거야. 써보려니까 한국에서 배운 영문법은 전혀 도움이 안 돼. 내심 그럴 줄 알았지 하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전화로 잘 안 되는 부분을 대충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꼭꼭 숨어 있을 영작문 악령을 몰아내기 위해 다음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필자가 여러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진리는 아니라도 저명한 전문가들의 주장이니까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약간씩 제 의견을 첨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찬성 대표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제가 많이 공부를 했고 또 그걸 가지고 강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이 초보자들이 이렇게 보시면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지금 이찬성 대표께서는 이 그 뿌리 깊은 어떤 잘못된 인식을 답하기 위해서 일종의 역차별입니다. 이분이 문법책도 많이 썼고 해서 이 문법을 그렇게 뭐 소홀히 하는 분은 절대 아닌데 이거를 자칫 보면요, 그런 역차별 같은 거를 보다 보면 문법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나 가질 것 같아서 제가 가끔씩 그런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빠 여기 어학연수 장난 아니야. 나 영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에세이를 쓰라는 거야. 자, 이게 문제죠. 이게 영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에세이를 쓰라는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써보려니까 한국에서 배운 영문법은 전혀 도움이 안 돼. 영문법이 물론 처음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영작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하는 것이지 영문법을 해서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문법은요, 처음에는 영문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작 못합니다. 영어 회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영작에, 영어 회화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영문법은 하나의 그 건물의 골조 작업이나 골조, 그러니까 그 구조 작업이나 비슷합니다. 건물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죠.
건물에 틀이 있다고 건물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벽돌만 있다고 건물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는 건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영문법이 처음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나중에 자꾸 하시다 보면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것을 아주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영문법 탓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영문법은 나중에 우리의 영장문, 영어 심지어 영어 회화까지도 굉장히 고차원으로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올려주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 기술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뭐 꼭 이렇게 영문법처럼 영문법이 때문에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까 봐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단. 자, 이분이 인용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It is through attention to meaning and not just form that language and writing improve. 자, 이것은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을 배웠죠. 물론 뭐 배우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안 배우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독서를 많이 하면서 스스로 깨우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런 걸 배울 필요 없이 문법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구문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함으로써 저절로 자기 몸에서 저절로 깨닫게 하는 것, 체화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만은 과연 우리나라 같은 여건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영문법, 영어 구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중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뭐 영문법을 배웠다고 말을 할 수 있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나중에 우리가 영장문을 혹은 영회화를 열심히 하고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에 어떤 궤도를 깨는데 추진제로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문법이 없이는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닌 이상 원어민은 어릴 때부터 영문법을 체화합니다. 몸에 익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라도 이렇게 생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문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좀 역차별, 문법에 대한 역차별을 지금 자꾸 해서 엄청난 어떤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좀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 이분이 절대 영문법을 소홀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쓴 영문법 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이다 이런 말 뭐뭐 한 것은 자 언어 뒤에부터 한번 해보죠. 물론 이렇게 하면 사실 안 좋습니다만 제가 지금 강의 이 해설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 보면 이걸 왜 이렇게 거꾸로 번역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쭉쭉 봐버리죠. 항상 언어의 순수한 것은요. 영어를 쓴 사람이나 한국어를 쓴 사람이나 그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온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이상합니다. 그렇게 독해하는 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제가 해설 중이니까 언어 그리고 writing 쓰기 장문 향상한다. 향상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이다 이런 말이죠. attention to 뭐뭐에 대한 집중, meaning 의미, not just form 형태. 이 형태란 것이 보통 이제 문법이라고 보죠. 어떤 구조, 그렇죠? 어떤 집의 구조, 이렇게 골격 이런 겁니다. 이것에가 아니라 의미에 집중함을 통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발달하고 이 라이팅 쓰기가 발달하는 것은 발전하는 것은 역시 결국은 이 언어의 목적은 의미 전달입니다. 의미 전달이 없이 형식만 둥그러니 있으면 이건 참 별로 의미가 없죠. 물론 형식을 대충 갖추어도 의미 전달이 대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형식을 잘 갖추어도 그러나 형식을 아무리 갖추어도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정 그렇다면요. 형식을 깨고 의미를 전달할 것이냐 의미를 깨고 형식을 전달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형식을 깨고 의미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역시 형식도 갖추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형식을 갖출 때 가장 의미가 잘 됩니다. 사실은. 자, focusing on language errors in writing improves neither grammatical accuracy nor writing fluency. 어디에 집중하는 것은 언어에 집중, 언어적인 어떤 errors, 어떤 실수의 이 보통 언어적인 실수 이런 것이 보통 문법적인 실수를 말합니다. 보통 이 common errors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영문법 실수 이렇게 꼭 문법은 아닙니다만은 크게 넓은 의미에서 문법이라 할 수 있죠. 어법 이렇게 구문 패턴 이런 거까지 다 합해서. 자, 언어적 실수에 집중하는 것은 이 장문할 때요.
그러니까 문법을 자꾸 신경 쓰는 것은 improves, neither A nor B, neither 다 좋습니다. neither grammatical accuracy, 문법적인 정확성도 또 어떤 그 작문의 어떤 유창성도 향상시키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일단은 의미 전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글을 쓸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실력이 상당한 사람에게 해당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실력이 상당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글을 써놓고 나면요. 저는 영장문을 제 직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을 제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물론 뭐 이 영한 번역도 합니다만은 한영 번역도 많이 합니다. 영작도 많이 하는데 이 처음에 글을 완성할 때는요. 문법에 신경 전혀 안 씁니다. 쭉 그냥 의미를 따라서 쭉 그냥 개발세발 막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단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초보는 그렇게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정 1차 교정, 2차 교정, 3차 교정 이렇게 나가는데 그 교정 볼 때 문법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문법을 철저히 봅니다. 물론 의미도 이제 전체적으로 원문을 잘 옮겼는지 물론 당연히 봅니다만은 어법을 보죠. 그 어법이 잘 보입니다. 그때는 처음에 초보를 할 때부터 어법을 신경 쓰면요. 글이 완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최악입니다. 일단 완성을 해놓고 잽싸게 완성합니다. 왜냐?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영작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겹기 때문에 잽싸게 완성을 해버리고 차라리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고치는 게 낫습니다. 초보를 너무 잘하려고 이렇게 문법 맞게 뭐 이 의미 정확히 맞게 이렇게 천천히 나가면 결국은 중간에 가다가 잘못하면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 못하고 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초보는 문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나갑니다. 예. 이거 이제 그렇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문법에 어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이게 뭐 영작문을 했는데 어법이 틀린 게 많이 나온다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 게 여러 번 띄면요. 글을 읽는 사람이 그 내용 자체를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이 내용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영어를 번역하다 보면요. 원어민이 쓰지 않은 그런 글도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게 나오면 정말 짜증납니다. 글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용 자체도요. 자, 그래서 이 문법이 말입니다. 우리 글을 쓰지는 못하지만은 글을 써놓고 난 다음에 그 글의 옳고 그름을 그 구조가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예, 문법이 적극적으로 글을 쓰지는 못하지만은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미국인들이 쓰는 그런 글의 테두리 이것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벗어나면 원어민들이 우리 글을 보면요. 나중엔 정말 무시합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아예 던져버립니다. 예, 그런 사태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No difference in writing gains when traditional grammar, transformational, and no grammar study compared. 자, 이것은 이제 완전한 문장은 아니고 압축해 놓은 그런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은 이런 것입니다. There's no difference in writing gains. writing gains는 어떤 그 쓰기의 어떤 improvement, 향상입니다. 향상의 차이가 없었다. when, 언제? traditional grammar, 전통적 문법, transformational, 뭐 변형 생성 문법 이런 것입니다. and no grammar study, 문법 공부 전혀 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이 비교되었을 때 were compared죠. were compare 비교되었을 때 그 차이가 없더라. 예, 어떤 진보의 그 향상의 차이가 없더라.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떤 상황에서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처음에 문법 공부를 아무리 해도 실제로 영작 실력이 바로 늘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 별로 관계없죠. 영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분야의 기술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혹이 말을 잘하더라도요. 말을 잘하더라도 영작 연습을 안 하면 영작은 잘 못합니다. 하물며 말 잘하는 사람도 근데 문법만 덜렁해서 영작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법 실력이 없이 하는 영작은 정말 위험천만입니다. 아주 곤란하고 그거는 뭐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법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문법을 맹신하지 말라 이것이지 문법은 작문에 나중에 가서는 엄청 중요하고 우리의 글을 미국 사람들이 읽을 때 최소한의 태도를 우리가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언어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글들이 우리가 문법만 하면 영어 작문이 된다 이렇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차별, 영문법을 지금 호되게 질책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문법은 계속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만큼 그렇게 뭐 맞는 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Understanding the operation of the grammar, observing its functioning, and practicing the effective use of it in exercises will not ensure that the student can use it efficiently in writing. 자, 이 문법의 그런 operation, 운용이죠. 운용을 이해하고 또 그것의 어떤 기능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또 the effective use of 그것의 효과적인 사용을 연습하는 것이 in exercise, 연습 문제 이런 데서 연습하는 것이 will not ensure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하를 그 학생이 그것을 여기서 문법이죠. 문법을 효과적으로 작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예. 뭐 물론 이 말도 이제 충분히 맞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자칫 이걸 가지고요 문법 무용론 이거 나오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 문장을 보면서요 문법만 따로 해서는 뭐 이제 사실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문장을 많이 보면서 그 문장 속에서 살아있는 영어 속에서 어법을 자꾸 확인을 하고 그 운용 상태를 자꾸 관찰을 하시고 자꾸 그 익숙하게 하고 숙달하고 또 체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체화하는 가운데서 문장에 대한 그런 감이 많이 잡히죠. 이거 영어 문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영문법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영작문에 자신이 만만합니다. 물론 저는 영작문 연습을 엄청나게 저는 우리 글보다 영어로 더 많은 글을 제 평생에 써왔습니다. 월등히 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글을 제가 영어를 열심히 하면서부터는 거의 영어로 썼지 우리말로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느끼는 것이 영문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뭐 사실 별로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수준이 낮은 글 일상적인 그런 글을 쓴다면 사실 문법이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글을 쓸 때는요 어법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어떤 결정적인 이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철저히 봅니다. 1교, 2교, 3교, 4교 이렇게 보면서 뭐 소설가들이 소설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소설 하나를 쓰는데요 수십 번 교정을 합니다. 시도 수십 번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나오는 것이지 뭐 미국 사람이라고 문법을 다 안다고 해서 쭉 쓰면 그대로 문장이 되느냐 천만의 말이죠. 우리도 그 정도로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문법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법을 알고도 문장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을 모르면요 문장을 쓰고도 그것이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정말 곤란한 것입니다.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쓰지는 못하더라도. 자, 그 다음 이번에 글을 계속 읽어나가면 그럼 이찬성 선생님 영문과는 담을 사으라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법도 중요하죠. 문제는 라이팅을 위한 문법은 어떻게 익히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입니다. 이 점은 다음에 다루기로 퀘스천 1에 대한 대답은 다음 영문을 소개하는 것을 거쳐 맺겠습니다. 자, writing is far from being a simple matter of transcribing language into written symbols. 자, 쓰기란 것은 이 작문이란 것은 far from 뭐만 거리가 멀다 절대 아니다는 말 from being a simple matter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말 transcribe는 그냥 베껴 적답니다. scribe는 이게 이제 쓰다는 말이죠. 쓰다. trans는 옮겨서 다른 데로 이런 말이니까 베껴 적다 옮겨 적다는 말인데 language 언어를 여기 언어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글로 쓴 그런 그 글이 아니고 말을 말합니다. 말을 그냥 into written symbol 어떤 그 쓰기용 그런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알파벳으로 그냥 옮겨 놓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을 그냥 글로 적으면 그게 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 이게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이고 그래서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글을 한 번도 안 써보면요. 그런 형편없이 아주 보잘것없는 글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신기하죠. 말을 저렇게 잘하는데 왜 글을 쓰면 이상하게 될까? 좀 어색할까? 예,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쓰기란 것은요. 별도의 기술입니다. 이거는 연습을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체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운동신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기계체조를 한 번도 연습 안 해 기계체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별도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체력이 좋으면 물론 기초 체력이 좋으면은 뭐 축구 이런 거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기초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축구를 바로 잘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나 다른 한편 기초 체력이 너무 떨어지면 축구를 아무리 연습해도 그것이 크게 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문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초 체력입니다.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 자체가 영어 글이 되거나 영어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정말 힘들죠. 자,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그냥 알파벳으로 옮겨놓은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예, 말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글을 잘 쓰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이 뭐 일상생활에 영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이렇게 좀 조리 있게 이렇게 다른 사람 전달 잘하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이 말하기와 글쓰기는 사실은 전혀 다르진 않지만은 상당히 다른 영역입니다. 자, it is a thinking process in its own right. in its own right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고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별로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쭉쭉쭉 해버리죠. 근데 글을 쓸 때 그렇게 하면 그게 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말을 햇말을 적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살펴야 되고 조심하고 엮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It demands conscious intellectual effort. 그것은 의식적인 지적 노력을 요구한다. 이거 맞습니다. 예. 쓰기는 정말 굉장히 까다롭고 골치 아픈 정교하고 그런 특별한 작업입니다. Which usually has to be sustained ov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자, 여기 위치는 앞에 나오는 이런 노력을 받겠습니다. 이 노력은 보통은 지속되어야 한다. sustain 지속되다는 말이에요. be sustained over 뭐뭐에 걸쳐서 considerable period of time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furthermore 게다가 precisely because cognitive skills are involved. 자, 정확히 이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이죠. cognitive skills 하면 이것은 인식적인 기술 어떤 의식적인 기술 이런 말입니다. 인식적인 기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proficiency in language 어떤 말에서의 어떤 유창성이라는 것이 of itself 그 자체가 저절로 of itself 저절로죠. make writing easier 그 쓰기 작문을 더 쉽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말. 예, 이 말은 정말 맞습니다. 말은 사실은 우리 인식적인 그런 어떤 의식적인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거의 바로 나와버리죠. 자기가 느끼는 것을 바로 합니다. 그러나 쓰기를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쓰기는 뭐 사실은 뭐 쓰고 고치고 쓰고 이런 걸 굉장히 반복하고 그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그렇게 합니까? 말은 한번 나와버린 끝인데 고칠 수도 없고 사실은. 자, 이 말은 정말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쓰기와 말하기는 다른 분야이다. 굉장히 물론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 관련되어 있지만은 상당히 다른 분야에 어느 하나를 잘한다고 다른 것을 저절로 잘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단. Question 2. 라이딩을 위한 영문법 학습은 리딩, 리스닝을 위한 영문법 학습과 달라야 합니까? Answer 2. 그렇습니다. 이해를 위한 영문법 학습과 표현을 위한 영문법 학습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이해를 위한 영문법은 형식 중심으로 표현을 위한 영문법은 의미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제가 이제 이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초보자들이 이런 것을 보면요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영문법은 뭐 이런 영문법 저런 영문법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던 뭐 중고 초중고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가장 전통적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것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이 뭐 100%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 영어에 보이진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원래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런 영문법을 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것을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내가 한 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고 다 때려쳐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또 새로운 출발선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시던 것을 하시면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했고 저는 지금도 그것이 얼마나 제게 도움을 주는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저는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본 사람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안 가보고 말을 하면 그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요렇게 이제 답변을 하여튼 이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형식 중심 영문법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분의 영어 문법 책을 보시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영문법으로. 예, 그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을 가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영작문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이지, 이 표현을 위한 영문법 지금 밑에 나옵니다만 한번 보시죠. 여기서 형식 중심이란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영문법 책의 서술 형식, 문의 오형식, 준동사, 시제, 구절 등을 떠올리면 됩니다. 한편 의미 중심이란 제한하기, 초대하기, 길목기 등으로 분류하고 영문법은 이런 기능을 나타내는 영어 문장 속에 숨겨놓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 중고교 영어 교과서가 바로 이런 의미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 언어 본연의 기능입니다. 의미 전달을 위한 라이팅을 위해서는 의미 기능 중심으로 영문법을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예, 물론 전통적인 영문법만 가지고 영작문을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장 기초 중의 기초요. 그것 없이는 다른 것이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위에다가 이런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한하기, 초다하기, 길목기 이런 것은요. 이런 것은 다 그냥 회화입니다. 회화. 회화는 별도로 하시는 것입니다. 또 회화, 그러니까 말하고 쓰기는 상당히 다른 분야입니다. 쓰기를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어 원어민 아닌 사람이 쓰기를 엄청 해서 잘한다. 그럼 말을 잘하느냐? 천만의 말씀. 말은 새로 하셔야 됩니다. 또 새로 해야 됩니다. 자, 그 옛날에 그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안정효 선생님이 참 유명하신 분이죠. 영어 번역계도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실용 영어 학자시죠. 우리 이찬성 대표님이나 안정효 그 번역가님이나 이런 분들이 근데 그분이 글을 참 영어를, 물론 그분은 영어로 소설을 많이 썼고 그 소설로 영화까지 제작이 됐죠. 엄마는 뭐 돌아온다든가 뭐 하여튼 옛날에 그만 보는 것 같은데 자, 그렇지만 그분이 그 말을 잘하신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미국 가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답니다. 뭐 한마디야 뭐 하겠지만은 근데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어민 아니면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글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있으면 영어 못하는 사람은 거지도 영어는 잘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려면 잘 못 씁니다. 물론 알파벳을 몰라서 못 쓸 수도 있지만 알파벳을 알아도 배워도 영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그냥 회화식으로 뭐 이렇게 그 대충 뭐 개발세발 쓰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뭐 카톡 하듯이 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뭔가 체계를 갖추고 논리적이고 앞뒤가 정리가 된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회화 쪽에 넣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영장문 쪽에 이런 걸 하기보다는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의미 기능 중심으로 영문법을 학습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거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전통적인 영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는 제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이거 이제 저는 사실은 영어 분야에서만큼 끝까지 가봤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끝까지 못 가본 사람 이런 말을 하면 뭐 상당히 불안하죠. 위에 뭐 저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다가 또 뭐 못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직업적으로 영작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평생의 대부분의 글은 저는 영어로 쓴 사람입니다. 저는 한글로 쓴 글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한 고등학교 때까지 글쓴 대학교부터는 거의 영어로 문장을 썼습니다. 일단 제가 글씨가 너무 형편없어서 우리말 글씨가 그래서 뭐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자연히 영어를 더 쓰게 되었고 또 영어를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뭐 영어를 이제 계속 쓰게 됐는데 그런 걸 쓰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전통적인 영문법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틀을 모르고서는 물론 대충 하는 영작문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카톡처럼 문법이 필요가 없죠. 그것은. 그러나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길고 전문적이거나 전문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일반적이라도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이런 글들, 이런 논리적인 글들을 쓸 때는 반드시 영문법이 필요합니다. 이거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영문법은 드러나진 않지만은 최소한 그 정도는 지켜야 우리가 영어를 하면서 에티켓입니다.
미국 원어민이나 혹은 적어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볼 때는요, 그 정도를 해야 우리가 읽어줄만 합니다. 자꾸 문법적인 실수가 나오면은 그 원어민이나 혹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그 내용 자체를 아주 폄하를 아주 무시를 해버립니다. 아, 이 사람 내용도 형편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열심히 정말 악착같이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Question 3. 우선 문장 단위로 영작이 되어야 긴 글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Answer 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 역시 한국어 영어 학습자들의 뇌리에 단단히 박힌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장 단위 영작이란 뭐지요? 결국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만드는 건 아니겠어요? 탈정확성. 아무리 영문법적 정확성을 먼저 배워도 정확성은 조금씩 서서히 나중에 습득되는 것이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람은 한꺼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공부도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이팅을 할 때는 내용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장이 문법이 맞느냐는 내용 구성에 비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식 단수에 s를 붙이지 않는다고 의미 전달에 지장이 있나요? 현재 완료를 쓸 곳에 과거형을 쓴다고 문제가 될까요? 문맥이라는 것이 있고 읽는 사람 상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분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분 말씀은 이 초보자가 보면 자칫하면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었어요. 삼층 단수에 s를 붙이지 않는다고 의미 전달에 지장이 있나요? 했는데 지장이 없죠.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근데 이게 자꾸 이런 것을 하면 듣는 사람이 이제 서서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버립니다. 예? 이런 사소한 특히 뭐 회화도 마찬가지겠지만 회화에도 그런데 영장문에서 써기에서 이런 실수를 자꾸 되풀이하면요. 그 사람의 글의 질이 떨어져 버립니다. 내용까지도 무시되어지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큰일 납니다. 회화는 그나마 말은 그나마 그렇 좀 덜한데 말도 물론 자꾸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장문은요. 이런 문법적인 실수가 자꾸 나오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예, 이건 치명적입니다.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 영어 소설을 썼는데 소설 전체에 뭐 한 100쪽, 200쪽 소설에 문법적인 실수가 뭐 한 서너 개 나왔다. 뭐 10개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한 페이지에 서너 개 나왔다. 이런 실수가. 그럼 그건 뭐 치명적이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습니다. 예. 최소한의 어떤 기본 법칙, 기본 에티켓 안 갖춘 글이 과연 그게 읽을 가치가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문법 실력이 형편없더라도 내용이 정말 끝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용이 끝내주더라도 자꾸 이런 문법적인 실수가 나오면은 그 읽는 사람은요 불편해집니다. 자꾸 불편해지면 짜증이 나면 나중에 그 내용 자체를 무시합니다. 아, 내용도 형편없겠구나 이 사람이. 사실은 내용은 끝내주는데도 그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영장문을 할 땐 저도 물론 엄청나게 합니다만은 뭐 초보를 할 때는 당연히 대충 합니다. 대충이 아니고 그냥 이 내용 구성을 해야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틀을 짜야 되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로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정을 보죠. 그때 문법을 봅니다. 이제. 그리고 3교, 4교 보면 영문법 확실하게 고쳐버리죠. 이것을 그런 면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글을 처음에 쓸 때 혹은 말을 할 때 이렇게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쓰라 이런 말이지. 그런 말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 문법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에 글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그 영어로 글을 많이 썼다고 했죠. 우리말보다는 영어를 월등히 많이, 우리말은 제가 사실 글로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말도 상당히 제가 말보다는 글을 월등히 잘 씁니다. 저는 시집까지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시집. 제 철학을 시로 표현해서 제가 그 시집을 쓰면서요. 그야말로 아마 진짜 수십 번 고쳤습니다. 그거 틀려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 문법적인 실수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고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런 걸 자체하고라도, 그건 너무 다른 차원이니까. 최소한 문법적인 실수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비문이 나와서는 안 되죠. 예.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처음에 쓸 때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연습할 때까지 너무 문법에 주눅이 들어서 못 쓰면은 혹은 말을 못하면 그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이죠.
틀리더라도 쓰는 것이 일단은 낫습니다. 틀리더라도 말을 하는 것이 낫고, 그래서 그래야 자꾸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문법적인 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고 또 그걸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찬성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문법적인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은 문법 학습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을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고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치 부시 대통령이 영문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영문법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듯이 이를 from whole to part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체적 텍스트 단위로 글을 쓸 수 있게 된 다음 문장 단위에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바른 학습 순서라는 뜻입니다. from part to whole은 한국인들이 하루빨리 버려야 할 외국어 학습법 패러다임입니다. 예, 이 말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예, 이 말이 맞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작문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 처음에 문법 전혀 신경 안 쓰고 일단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일사천리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을 하죠. 그럴 때는 문법이 보이죠. 이제 문법부터 보고 또 뭐 내가 제대로 번역을 했는지 원문을 충실히 살렸는지 이런 것도 다 봅니다. 뭐 1교, 2교, 3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때에 따라서 4교, 5교도 합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영문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원어민들은 문법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어릴 때부터 문법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큰 틀이. 미국인들이 뭐 잘 모르는 문법이란 것이 세세하고 뭐 좀 뭐랄까요, 좀 자잘한, 좀 특이한, 어려운 이런 것만 모른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틀, 기본적인 틀은 누구나 원어민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국어로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예. 미국 사람이 문법을 안 배우더라도 우리가 쓴 거를 척 보면 이상한 게 보입니다. 전체적인 틀이. 그러면 이제 그게 원어민이죠. 원어민은 별도로 문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세한 뭐 세부적인 거 말고는요. 우리가 우리 국문법 잘 모른다고 뭐 불편한 게 특별히 있습니까? 별로 없죠. 물론 글을 쓰다 보면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저게 맞는지 그런 것은 찾아보면 되죠.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문법 실력이 외국인에 비해서는 월등히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영문법을 계속 주입받은 겁니다. 그 말의 틀 자체가 문법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from whole to part 이 방식 참 의미 있는 것이고 글을 처음에 쓸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 자, 필자의 주장에 일부 공감을 하지만 여전히 문장 단위로 이 문장 단위 학습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장 단위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분이 쓰는 글은 너무 영문법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문장을 그냥 예쁘게만 꾸미려고 한다. 이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우리가 문장 단위 영작이 아니고 그럼 뭐 할까요? 문단 단위로 할까요? 이거 위에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영작을 내용을 구성할 때 전체적인 것을 보라. 이거 당연하죠. 그거는. 전체적인 뜻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장 단위 영작을 잘하고 싶으신 것도 같습니다 하는데 문장 단위 영작이 사실은 기초죠. 이런 걸 잘 하셔야 그래야 또 문단도 만들고 책도 쓰는 것이지. 예, 이거를 너무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단어가 없이 어떻게 구가 있고 구가 없이 어떻게 문장이 있고 문장이 없이 어떻게 문단이 있고 문단이 없이 어떻게 그 책이 나오겠습니까? 혹은 논문이 나오겠습니까? 설득력 있는 글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근데 우리가 너무 문장 단위만 신경을 쓰고 전체적인 신경을 못 쓴다면 그야말로 그건 최악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꼭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하셔야죠. 그런 공부 방식 장점도 있으니까요. 예. 장점이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장 처음에는 어떻게 처음부터 책을 한 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설득력인 길이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문장을 씁니다. 그냥 제가 그 앞에도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일기를 쓸 때 하루에 한 줄만 써도 한 문장 한 개만 더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야, 한 문장 써서 그게 무엇이 넣느냐? 그래도 넣습니다. 예.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많이 쓰게 되지요. 가끔씩은. 안 그러면 그냥 한두 달 떼어 먹어버리면 이거 정말 난감하죠. 계속 쓰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계속 쓰시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한 문장이 물론 중요합니다. 예. 지금, 여기 또
영어에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영어 구문을 충실히 익히는 게 좋습니다. 이 영어 구문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표현이죠, 표현. 적은 의미에서는 수거, 또 패턴, 구문,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구문, 뭐 it, that 구문 이런 거 있죠. 그런 구문을 말합니다. 그런 구문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배운 거 이런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이분이 쓴 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이게 내가 한국문은 완전히 잘못됐구나. 그럼 그건 싹 다 버리고 새로 해야지.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시던 거 뭐 그거를 열심히 하시면 거기에서 뭔가 더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통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이 나오느냐? 천만의 말씀. 전통을 잘 지킬 때 정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다음 문단.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입니다. Question for writing을 빨리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빨리 잘하고 싶은데 글쎄 뭐 빨리 그럼 열심히 하면 되겠죠. 하루 종일 하면 되겠죠.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하면 뭐 엄청 빨리 잘할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노력의 문제이지 뭐 이게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야 뭐 그 대차가 없어요. 사실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게 문제지. 제가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기한테 가장 쉽고 가장 맞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방법이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게 오래가고 공부가 지속되고 실력이 느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방법,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해봐야 자기한테 안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 백날 해봐야 하다가 그만두고 또 시작, 또 출발선, 백날 출발만 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예. 자, 여기 이 글을 보면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학습자의 현재 언어 능력 수준, 라이팅의 목적 등에 따라 학습보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다만 다음과 같은 말씀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질보다 양, 예,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죠. 질보다 양, 예. quality before quality, quality before quantity죠. 이 오타가 났네요. quantity, Q-U-A-N-T-Y입니다. quantity before quality. 이거 이제 quality, 질이죠, 질. 퀄리티와 퀀티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질 할 때 질, L 발음 들어가죠. 질, 일, 퀄, 질.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퀀티티는 이제 양인데, 양, N자가 들어가면 ANG 하면은 양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N자가 양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안 그러면 계속 헷갈릴 수가 있죠. 퀄리티가 질인지, 뭐 양인지 헷갈리면은 퀄리티, L자 들어가면, 이건 질에 L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quantity before quality입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문법적인 문장을 쓰고 아름다운 문장을 써도 조금밖에 안 쓰면 조금밖에 안 납니다. 예, 아예 안 납니다. 조금 써서는.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 가야지, 양이 쌓여야지 그게 실력이 팍팍 느는 것이지. 뭐 하다 말고 하면 이건요, 그것이 나중에 축적이 안 되냐? 축적이 안 됩니다. 예, 영어 공부는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해야 뭔가 어느 순간에서 계단식으로 탁탁 늘어나 이 폭발적으로 궤도를 뚫고 나가는 것이지, 찔끔 하다 말고 그게 연결이 안 됩니다. 예. 좀 뭐랄까 좀 비극적인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 이것이요. 조금씩이라도. 자, 이는 많이 쓰면 저절로 잘 쓰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쓰면요, 아무리 엉터리 문법으로 써도, 아무리 형편없는 주제에 대해서도 놉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오해를 해서 문법을 몰라도 되냐? 그러면 안 되죠. 문법을 일단 알고 그 다음에 엉망으로 막 쓰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발전이 있어. 근데 문법을 애초에 모르고 글을 쓰면요, 그 사람은 늘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 글을 써놓고도 자기가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말을 해놓고도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신이 없어지고, 확신이 없으면 이게 실력이 연결이 안 됩니다. 뭔가 그 기초가, 탄탄한 기초가 형성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늘겠습니까? 글은 더 하죠. 글을 써놨는데 뭐 삼진다수 S가 빠졌는데 계속 그거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일단은 문법을 잘 아는 게, 물론 뭐 대충 영장문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영장문을 업으로 삼고 평생에 제가 영어를 많이 써와서 이런 말씀 자꾸 드린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조금 하시려면 뭐 영문법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하시는 거 뭐 틀려도 좋다. 대충. 그러나 우리가 그 회사에서 이메일 하나 쓰더라도요. 문법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자꾸 외국에 무슨 이상한 그좀 비문법적인 문장을 자꾸 쓰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깔봅니다. 이제 이 회사 자체를 깔아버립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죠. 일단은 문법을 하되 그를 막상 쓸 때는 문법을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다 써놓고 보시라 이거죠. 그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 물론 늦어버립니다만은 그게 가능합니다. 고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 쓰고 딱 보내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잘 쓰는 소설가도 한 번 써서 소설을 발표해 보세요. 그건 개판이죠. 뭐 개판은 좀 심한 말입니다만은 그게 뭐 되겠습니까? 진짜 그 유명한 소설가들은요. 책 한 권을 수십 번을 고치는 사람도 있답니다. 예, 그게 당연하죠. 그래야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옵니다. 예. 그럼 하물며 외국인들이 영어를 쓰는데 한 번 척하고 그걸 뭐 보내버려?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그래 하여튼 처음에 쓸 때는 그냥 엄청나게 막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일 필요가 없는 글 있죠. 일기를 뭐 보면 그리고 일기 같은 문법에 안 맞아도 관계없어요. 막 쓰세요 그냥. 나중에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왜 고칩니까 그걸 그냥 귀찮게. 예. 그러나 자꾸 틀린 문장이라도요. 일단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라도 문법이 잠재되어 있으면 언젠가 그게 고쳐집니다. 자꾸 쓰다 보면요. 실수를 자꾸 해야 됩니다. 실수를 하는 만큼 넣습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요. 말도 글도 안 넣습니다. 가장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넣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언어의 틀, 기본적인 문법, 영문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그런 가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택도 없이 뭐 개발세발을 쓴다.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발전이 없죠 그러면요. 물론 그래도 발전이 있습니다. 영문법만이 그 영장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체가 매끄러워진다든지 이런 설득력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영장문이라는 것이 문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글의 연결관계 그런 흐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전할 수 있겠지만은 문법적인 그 측면은 발전을 못합니다. 그 문법을 모르고 자꾸 영작을 연습하더라도요. 예. 그리고 제가 어디에선가 본 글인데 진짜 전문가란 것은 그 분야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해본 사람이 진짜 전문가라고 합니다. 예, 그 말 정말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많은 실수를 해야 됩니다. 많은 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글을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뭐 문법에 맞춰서 쓰려고 뭐 조금 쓰고 말아버리고 아름답게 쓰려고 조금 쓰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분을 경계해서 지금 이찬성 대표님이 이런 긴 글을 쓰신 겁니다. 문법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문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해오시던 문법 그거 맞습니다. 맞고요. 굉장히 위대하고 좋습니다. 예, 그걸 하십시오. 그걸 왜 다 버립니까? 그걸 그냥 계속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무엇이든지요. 한쪽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 소화하기 전에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이러면 아무 짝에 남는 게 없습니다. 비록 틀린 방법이라도 그것을 끝을 봐버리세요 그냥. 문법책이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그 책을 끝을 봐버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법책이 뭐 한 번 해서 실력이 안 늘었다고 또 바꾸고 그러면은 그 참 최악입니다. 최악. 문법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데 책을 자꾸 바꾸면요. 자꾸 풍경이 달라지면은 우리 두뇌가 헷갈려서 암기가 안 됩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책이라도 봤던 걸 자꾸 봐야지 암기가 좀 쉽게 이렇게 익숙해지고 하니까 쉽게 되는 것이지 자꾸 바꾸면 곤란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시던 그런 뭐 책이 있거든 그 책을 열심히 하세요. 그 책을 그냥 파버리세요. 그냥 자꾸 보세요. 그냥 이 책 너무 쉬워서 못하겠네. 달달 외울 때까지 해버리세요. 그냥 예, 뭐 안 외워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적어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책이 좋다고 자꾸 책을 바꾸면 안 됩니다. 책이 나쁘다고 바꾸도 안 되고 좋다고 그 책을 자꾸 해봐야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책만 좋으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하다가 말아버리는데.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찬성 대표님이 굉장히 이분은 뭐 영장문에도 저희가 깊으시고 영어 회화, 어휘 뭐 다방면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쓴 좋은 글을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제가 사이사이에 넣었고 전통적인 방법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너무 깨부시고 너무 참 말이 과하게 그걸 너무 막 깨뜨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다른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통적인 문법을 그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게 일단 남기에 좋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교육받아온 것을 왜 그것을 버립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왜 일부러 그걸 버립니까? 예. 뭐 물론 지금까지 없다면 이런 방법이 좋죠. 새로운 방법 좋습니다만 이왕에 해온 거는 살리자. 예? 왜냐? 결국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제한된 시간에 또 다른 것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한 거를 살려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자 이거죠. 시간도 경제입니다. 시간도 돈입니다. 그 시간이 무한히 있으면요, 뭐 온갖 방법을 다 해보고 뭐 이렇게 이 길로 저 길로 다 가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왕에 오던 길을 가자 이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게 크게 틀린 것도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지금까지 해오시는 걸로 하시고 그 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법 엄청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심지어 회화까지도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장문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문법적인 토대가 없으면은 영어 장문 길게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미국 가서 영어를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요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한국에서 회화 조금 했다고 어휘도 별로 문법도 별로 이런 사람 미국 가서 확 느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미국 가서 정말 잘 되는 분은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영어 열정을 하죠. 어휘를 열심히 하고 수고도 열심히 하고 문법 열심히 했는데 말은 못해. 글도 못 써. 그러나 이런 분이 미국 가면 말을 엄청 순식간에 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회화 조금 한다고 그거는 회화도 아닙니다. 그게 글 조금 쓴다. 그게 무슨 글입니까 그게. 예. 진짜 그 글이나 회화는요 미국 주류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회에 가서 주류에 편입되기가 힘듭니다. 안 끼워집니다. 안 끼워져. 왜냐? 언어 때문입니다. 언어가 이게 막혀버리죠. 우리가 뭐 그 대충 배운 회화 이런 것은 그 사람들 앞에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 사람들 앞에 가서 하려면 오히려 이런 우리가 전통적인 문법 있죠. 이런 것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교과서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그 인정을 해줍니다. 아, 네 영어 좋다. 아, 고상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이상한 영어 배워가지고 슬랭 같은 거 뭐 쩍쩍쩍쩍 해가지고 문법 한 개도 모르고 어휘도 별로 모르면서 그런 영어에서 미국 가서 그런 사람은 안 끼워집니다. 예.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법을 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고 더 많이 하십시오. 더 많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주 지금 바른 방법으로 가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도움을 주고 제가 이 그 영장문에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영문법을 열심히 했거든요. 누구보다 내가 문법에 자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영장문에서. 예, 아주 자신 있습니다. 근데 영문법만 했다고 영양문이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 평생의 대부분 선글이 영어입니다. 영어로 우리말로 글을 쓴 거 제가 별로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영장문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물론 잘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보람으로 느끼는 것이 영문법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게 지금도 제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엄청난 자부심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심지어 미국 사람보다 제가 글을 잘 쓸 수 있다. 이런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제가 퇴직한 회사에서 제가 미국 연구소하고 제가 늘 교류를 했고 또 미국 연구소 말고 다른 데서라도 우리 회사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제가 영어로 글을 쓰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필요도 없는데도 영문이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 물론 제가 외국인이니까 뭐 원어민하고는 차원을 달리해서 좀 깔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원어민들이 조금 감동하는 그런 투로 제가 뭐 실제로 제가 또 비즈니스상으로 이렇게 해서 절대 안 꿀렸고 그 사람들보다 다른 회사하고 하면서도 제 글에 대해서 놀라는 듯한 그런 그 반응을 보인 걸 제가 여러 차례 그런 게 축적이 되니까 제가 자신감이 쌓이는 거죠. 자신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제 자랑을 또 괜히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